술기운과 후덥지근한 노래방 조명. 그곳에서 마주친 그녀는 항상 웃으며 우리의 난장판을 치워주던 아주머니이자 동시에 가장 여성다운 여자였다. 어느 이별한 밤, 취한 정신과 상처받은 가슴으로 그녀의 품에 안겼다. 반주 소리가 흐르는 방 안에서 우리 입술은 서로를 찾았고 그 뜨거운 밤은 비밀스러운 만남의 시작이 되었다. 그녀와의 위험한 관계는 아무도 몰랐다. 친구들이 쓰러져 자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만의 감춰진 달콤함이 시작됐으니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도 한번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백수로 지내던 제 작년 가을쯤입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치고 꽐라가 될 때쯤마다 거의 무조건 들리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술이 차오른 뒤에 가기 때문에 난장판을 부리고 가는데도 단골이라고 저희한테 참 잘해줬어요. 주인 이모도 나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외모는 조금 평범한 편이긴 한데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다니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발이 잘 받아서 그런가 태아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자기도 저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혼자서만 놓고 보면 약간 희미할 수도 있는 인상이기는 한데 여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혼자 돋보이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노래방에 들어왔다 하면 술이 한참 오르고 갔는데도 정말 거기서 또 한 번 술판을 벌이는데 매번 저희만 오면 사장님이 긴장 바짝 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무튼 누가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왔다 가면 매출만은 확실했기 때문에 참 잘해주고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동네 장사지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사장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침 스킨하고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술에 만취했을 때만 보던 사이였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에서 봐서 몰랐는데 맨정신에 밝은 데서 보니 참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어색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가 맨날 가서 술판 버리고 좀 진상이라 매번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에이, 고생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와요. 요즘 안 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친구들도 잘 지내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요즘 안 온 지 한참 된 것 아니냐며 친구들도 잘 지내냐며 안부까지 묻고 역시나 친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여사장님이 아른아른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소집했습니다. 역시 레퍼토리는 똑같이 동네 포장마차랑 호프집 돌아다니면서 술에 얼큰이 취하고 남아 도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들렀는데 여사장님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또 와줬다고 고마워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바로 와줬네요. 내가 오늘 서비스 더 넣어줘야겠네. 서비스 많이 주시면 그만큼 술 더 마시면서 매출 팍팍 올려드리고 갈게요. 그동안에는 아줌마 방 주세요 이러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우르르 들어가서 놀다가 잘 놀았어요 하고 우르르 나갔는데 밖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괜히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술 기운에 괜히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을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날 한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그 뒤로부터는 대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지겹고 해서 간만에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혼자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쿡 찌르길래 봤더니 노래방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냐고 밖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고는 사장님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이 여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하냐, 애인은 없냐, 이런 사적인 것들을 묻는데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노래방 장사는 잘 되냐, 한 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동네 사시냐,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죠. 김밥 먹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우연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그땐 백수여서 그랬나? 막연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연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렸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뭐 혼기를 놓쳤다 하면서 자기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쁘신데 남자가 줄을 설 것 같다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 안 되는 날에는 기름값도 못 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까 낮에 텅 비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면서 모처럼 친해진 것 같은데 종종 같이 점심이나 한 번씩 하자고 말하고는 사장님은 저랑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제정신인가 생각을 한 게 애인을 만나면서도 자꾸 이 여사장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연락처도 주질 않았으니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을 건데 자꾸 여사장님하고 동네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사장님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던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건가?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질척대면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빌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승이별을 당한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이별은 술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제 이별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분도 꿀꿀했고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제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술을 나발로 불고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은 무리해서 달렸나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술자리에 대미를 장식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술이 만취한 상태여서 2차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술도 많이 들어갔겠다, 이별도 했겠다. 막 여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더는 못 마신다고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을 붙잡고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술기운이 많이 오른 터라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사장님한테 진상을 부리면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사장님은 당황해하면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막 미안해하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뻗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슬퍼져서 혼자서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놓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술병을 짚다가 놓쳐버려서 바닥에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어야겠다 싶다가도 친구들이 술에 뻗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치우겠다고 빗자루랑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여사장님이 자기가 치워주겠다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발 아래는 제가 쏟아버린 술로 흥건하고 친구들은 소파마다 여기저기 뻗어서 자고 있고 진 풍경에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술병을 깨면서 같이 술도 깨버렸나 조심조심 하면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이 엄청 예뻐 보여서 그 순간 마음이 두근하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난리가 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청소 용구를 가지고 방을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데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진상 부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면서 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따라갔는데 친구들도 술에 많이 취했고 힘들면 술 한잔 같이 해주면서 얘기도 들어줄 테니 괜찮으면 자기랑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손님도 없고 해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생각이었고 심심하던 차였으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술 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부터 그냥 술친구로 생각하라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제 빈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술 따라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마음이 힘들어 이별 노래를 부르니 사장님이 왜 기운 빠지게 이별 노래를 부르냐며 신나는 곡들을 예약을 해서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발라드를 틀어놓고 좀 쉬는 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약한 잔잔한 노래가 시작하니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브루스나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이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다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둘이서 나와서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랬고 그녀와의 만남은 친구 녀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났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는 척을 하다가 친구들이 많이 취해 뻗어 있으면 카운터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술 더 추가해서 돈 더 받으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깊게 빠져 있기는 했는데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반 몇 개월은 연락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회사 일에 적응을 하느라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놈들 만난다고 동네에 간 적이 있는데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가 노래방은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녀를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명의 전문 심리학자이자 동시에 기자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연은 외로움, 상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욕망이 교차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주인공은 이별 후 상실감과 공허함을 술로 달래려 했지만 결국 노래방 여사장이라는 인물에게 정서적 위안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서적 공감과 돌봄이 주인공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태도와 관심은 주인공의 외로움과 상실을 잠시 잊게 해주었고 그것이 사랑의 감정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대체 애착, replacement attachment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애인에게 향했던 애착 욕구가 새로운 인물에게 옮겨간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현실적인 기반보다는 순간적 감정과 상호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인공이 취직 후 관계가 멀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실의 순간마다 새로운 관계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이런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상대방 역시 같은 감정을 느꼈을지 아니면 일시적 위로로만 생각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관계는 추억으로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연락해 볼 용기가 필요할까요? 다음은 이 사연을 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입니다. 110. 반응, 공감형.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 아저씨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더군요. 저도 20대 후반, 30 초반에 그렇게 동네 노래방, 포차를 들락거리며 술 마시고 친구들과 웃고 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연자님이 느꼈던 그 설렘, 여사장님과의 미묘한 눈빛 교환,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찾아오겠습니까? 저는 그 감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끌렸다는 점은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특히 외로울 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이 쉽게 열리죠. 그분과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보내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갔다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추억을 그냥 추억으로 남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시 연락해보는 게 맞을까요? 반응, 비판형.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솔직히 사연 들으면서 속으로 이 사람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도 다른 여자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그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런 행동이 조금 자기중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여사장님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그걸 호감으로 받아들여 관계를 만들었다는 게 조금 위험해 보여요. 물론 이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으니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지만 사연자님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진상 부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여사장님이 받아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그분도 외로워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요? 이런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이 사연에서도 드러났죠. 제 생각엔 그땐 설렘이었지만 현실에서 만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술자리에서 시작된 사랑 믿으세요? 반응, 중립 분석형.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보다 사람 심리가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자님은 백수로 지내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별까지 겹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사장님의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굉장한 위로로 다가왔겠죠. 그 관계가 연애로 발전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오래가지 않은 이유도 명확합니다. 사연자님은 결국 취업을 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 사연은 어쩌면 인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운 관계였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연락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시겠습니까? 반응, 유머 가벼운 톤. 저는 40대 초반 자영업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건 거의 드라마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노래방 사장님이랑 브루스 추다가 키스라니 이거 K-드라마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은 일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가슴 뛰는 만남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술에 취해서 진상 부린 건 반성해야죠. 그걸 받아준 사장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더 좋았습니다. 현실은 항상 드라마처럼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사연자님도 언젠가 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혼자 피식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강렬한 추억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반응, 비판적, 도덕적 시선. 저는 50대 교사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연자님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노래방 사장님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결국 관계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감정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미화하기보다는 사연자님이 더 성숙하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랑은 설렘만으로 유지되지 않거든요. 특히 사장님은 자영업자로서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이런 감정이 잠시의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쓰인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만남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스쳐간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응, 공감, 격려형.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맞벌이 아빠입니다. 사연자님 이야기가 너무 사람 냄새 나서 좋았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만납니다. 그 인연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일 수도 있고 잠시 스쳐가는 사람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행복했느냐 아닙니까? 사연자님은 그때 그 여사장님 덕분에 힘든 이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추억으로 간직했다는 점이 멋집니다. 이런 추억 하나쯤은 나중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런 추억을 다시 꺼내보신 적 있나요?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반응, 냉소 현실주의 시선. 저는 50대 회사원입니다. 사연 들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만남은 결국 뻔한 결말로 끝나죠. 현실에서는 거리 문제, 생활 패턴 문제, 돈 문제로 금방 깨집니다. 사연자님도 취직하자마자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로맨틱한 추억을 듣는 게 재밌긴 하지만 너무 감정이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사장님도 나름 외로워서 잠깐 관계를 맺었겠지만 결국 손님과 사장님 관계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저는 오히려 사연자님이 연락을 다시 하지 않은 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인 선택이 나은지 아니면 감정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반응, 로맨틱 감성형. 저는 40대 후반 전업주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여사장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연자님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상상되더라고요. 저는 이 만남이 잠깐이라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주 따뜻한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게 참 아름답네요.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사연자님이 아직도 그리워하는 걸 보면 마음 한편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거겠죠. 저는 용기 내서 다시 연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서로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 다시 도전해 볼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반응, 회고 삶의 교훈형. 저는 50대 중반 은퇴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인연은 결국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절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입니다.
사연자님은 이 경험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 사람 마음의 복잡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그걸 이겨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죠. 저는 이 사연이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라 한 남자가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추억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은 경험 있으신가요? H 반응, 미묘한 비꼬 높은 시선.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사연 들으면서 솔직히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술 깨고 나니 현실은 여전히 백수였고 결국 이사 가면서 관계도 끝났다니 약간 영화 봄날은 간다 생각났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 대사처럼 결국 사람 마음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끝나죠. 저는 이 이야기가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꽤 재밌는 추억일 듯합니다. 어쩌면 그 여사장님도 지금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듣고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약간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웠습니다. 오늘 사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연한 만남이 계기가 되어 노래방 사장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결국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과정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결국 현실적인 이유로 멀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여러분은 이런 우연한 인연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추억일 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